0단계를 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고, 제가 만약 이 종목 들고 있다면 54,000원에서 일단 뺄 것 같아요. 빼고 좀 관찰을 하겠죠. 관찰을 하고 나중에 조금 더 높게 사더라도 이 0단계를 좀 돌파를 확인하고 다시 재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54,000원에서 매도하고 다시 떨어진다라고 하면 다시 여기나 여기서 살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식으로 제가 생각을 하냐면, 결국에 올라갈 텐데 흔들고 가느냐 바로 올라가느냐 그 차이거든요. 근데 흔들고 가는지 바로 올라가는지 그거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세력 마음이고 앞으로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 올라갈 건데, 여기서 한번 떨어지고 올라가느냐, 여기서 한번 떨어지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두 번 떨어지고 가느냐, 세 번 떨어지고 가느냐, 한 방에 돌파하느냐, 돌파 후에는 2단계까지 가느냐, 최종까지 가느냐, 폭탄까지 가느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 이 종목 들고 있으면 0단계에서 일단 팔 것 같아요. 한 54,0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만약 이 종목 있으면 여기서 일단 팔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높게 사더라도 54,000원 위로 지지하는 흐름을 확인하고 다시 여기서 3거래일간 분할 매수를 할 것 같아요. 50% 정도 비중을 3거래일간 분할 매수를 하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분할 매수했는데 또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겠죠. 50%만 샀으니까 그렇게 할 것 같고, 만약에 안 떨어진다, 내가 분할 매수했는데 안 떨어진다, 그러면은 2단계 부근까지는 쉽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2단계에서 50% 팔고 나머지 50%는 좀 더 끌고 가보거나 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50% 여기 팔았는데 또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서 0단계 지지하는 흐름 확인하고 다시 분할 매수할 것 같고, 또 올라간다? 또 50% 팔 것 같아요. 2단계에서.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만약 이 종목 들고 와서 0단계에서 분할 매수 했으면 2단계에서는 무조건 50% 팔고 볼 것 같아요. 더 가면은 여기서는 전량 매도 할 것 같아요. 전량. 아니면은 내가 이 종목을 내가 진짜 나중에 뭐 어떤 이슈가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HPSP가 엄청난 뭔가 호재가 발생하거나 더 갈 것 같아. 여기까지 갈 것 같아. 그러면 10% 정도 비중을 남겨둘 것 같습니다. 10% 정도. 10% 정도 남겨두고 나머지 10%만 더 보는 거지, 여기서는 욕심을 별로 안 부릴 것 같아요. 10% 그냥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그냥 놔둘 것 같아요. 대한강통신은 지금 보세요. 자,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거 한 개 알려드릴게요. 여기 그 실적을 보시면 기업 분석을 보세요. 기업 분석을 보시면 여기 보면은 컨센이 나옵니다. 이게 실적 컨센이거든요. 증권사에서 컨센을 낸 거를 평균을 낸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얘가 지금 성장은 합니다. 2028년까지 성장을 계속해요. 그 대신에 PER을 보면은 내년에 이렇게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PER이 185배입니다. 185배. 그 다음에 또 2배 성장하니까 3년 뒤에는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90배, 8, 90배는 될 거예요. PER이. 8, 90배. 그러면 향후 3년 뒤까지 얘는 고평가입니다. 고평가. 그렇기 때문에 얘를 산다는 거는 그냥 기대감으로 사는 거예요. 얘는 도박입니다. 보세요. 예전에 폭탄이 이렇게 많이 터졌어요. 폭탄이 3번 터졌죠. 빵 터졌는데 또 살려놓고 빵. 이건 뭐냐? 이건 세력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세력이. 이 정도로 올라갔다는 거는 세력이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 올라갔다는 거는. 그러니까 세력이 먹고 튀었죠. 먹고 튀었기 때문에 여기서 급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단계까지 빠졌죠. 근데 과대 낙폭했죠. 과대 낙폭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마이너스 3단계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마이너스 3단계가 가장 많이 떨어진 거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종목 내가 들고 있었다, 이렇게 폭탄이 다 터졌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3단계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겠죠. 추가 매수를 해야 되고, 반등이 나오면 뭐라 했어요? 0단계까지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겠죠. 그 0단계가 올라가면은 여기서는 전량 매도하고 나야겠죠. 왜냐하면 세력이 이렇게 많이 해먹었기 때문에 한 번에 돌파는 쉽지 않다. 여러 번 돌파 시도를 하거나 끝나거나, 얘는 지옥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건데,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보다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들고 간다, 그 예전에 만약 여기서 물렸다, 내가 물렸다, 고점에서 물렸다 생각할게요. 여기서 사는 일은 절대 없겠죠. 여기는 파는 구간입니다. 근데 혹시나 내가 제가 미쳐가지고 여기서 샀다, 대한강통 내가 여기 샀어. 그럼 어떻게 대응을 했겠냐? 떨어질 때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겠죠. 그 평단을 낮췄을 겁니다. 최대한으로 평단을 낮춰서 이 0단계 구간 밑으로 평단을 놓겠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서 탈출하는 게 제 목적일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탈출을 목적으로 보는 거예요. 탈출. 얘는 탈출을 목적으로 봐야지 투자의 개념을 보시면 안 됩니다. 얘는 투자가 아니에요. 탈출을 목적으로 봐야 돼요. 왜냐? 고평가 상태에 세력이 해먹고 나갔어. 과대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 나오고 있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살려줄 수 있겠네.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고점 대비 저점에서
절반 정도,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40%에서 60% 정도의 반등이 나온다고 해요. 이게 기술적 반등이에요. 그러면 고점 대비 저점으로 했을 때 한 여기까지 올라간 게 한 40% 정도 되고, 여기까지 올라간 게 한 50% 정도 되고, 여기까지 올라간 게 한 60% 정도 될 것 같은데, 요 정도의 기술적 반등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여기까지 올라가면 기술적 반등 구간이에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을 하면 어떻게 되냐?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오랜 기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오랜 기간 죽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개미들이 엄청나게 많이 물려있고, 여기 물려있는 물량들을 털어내야 되거든요. 어떻게 털어내냐? 첫 번째 공포로, 두 번째 말려 죽인다. 말려 죽이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공포 한번 보여줬죠. 어떻게 했냐? 3만원짜리를 만원을 깨면서 급락을 시켰죠. 단기간에. 공포는 작용했어요. 여기서 털려나간 개미들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떠한 공포를 이렇게 해야 되냐? 여기서 계속 이렇게 오랜 기간 이렇게 만든다. 오랜 기간 한 몇 년간 이렇게 내리깐다라고 하면 말려 죽이는 거예요. 말려 죽이는 거. 그러면은 나는 1년만 버텨볼래 하는 사람 1년 뒤에 떨어져 나가고, 2년만 버텨볼래 하는 사람 2년 뒤에 떨어져 나가고, 3년만 버텨볼래 하는 3년 뒤에 떨어져 나가고, 마지막에 이렇게 큰 하락을 나온 다음에 그때 세력들이 다시 들어오는 거거든요. 개미들 마지막 손절 물량 받아먹고 들어올리거든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보면은 떨어질 때 A, B, C로 떨어지는데, 이 C의 하락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A, B, C로 떨어지는 게 감당이 안 됩니다. 이거 버티는 사람 없어요. C로 떨어질 때 감당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종목 들고 있으면 0단계 뭐 당연히 돌파하고 여기까지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에서 60% 정도는 기술적 반등 나온다 했으니까 뭐 여기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투자는 아니다. 투자의 개념 아니다. 탈출의 개념이다. 그리고 제가 만약 이 종목 들고 있으면 0단계에서 무조건 빠져나오겠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도박이죠, 사실. 이렇게 나온 거는. 자, 시공테크는 보시면은 얘는 시세가 나온 게 많이 없잖아요. 단지 얘는 실적도 저평가고 실적도 좋습니다. 단지 지금 건설업계가 안 좋죠. 왜 건설이 안 좋냐면 지금 원자력 쪽은 괜찮은데 건설 쪽이 안 좋은 이유는 정부가 지금 재건축을 안 해요. 재건축 재개발 안 하고 거의 뭐 부동산 경기가 엄청 안 좋습니다, 지금 그 정부 때문이에요. 부동산 경기가 매우 안 좋습니다. 이 부동산 정책의 여하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건설주들은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지금 건설주들이 올라가는 건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원자력 관련 엮여있는 건설주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호남 반도체에 엮여있는 건설주들이거든요. 보통 올라가는 게.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모멘텀으로 건설주들이 일부 올라갔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모멘텀이 없어요. 정부가 빨리 이거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서울에는 땅이 없어요. 서울에는 더 이상 공급을 늘릴 땅이 없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정부는 재건축 재개발 안 합니다. 그냥 안 하고 부동산 복제기 정책을 하면서 이 대출을 틀어 막아요. 대출을 틀어 막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부동산이 안 좋은데, 이거는 정부가 좀 정책에 따라서 안 좋아진 거예요. 현재 안 좋아진 거고, 그 대신에 과대 낙폭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0단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시공테크를 만약에 가지고 계시다면 한 번 정도 추가 매수 하시고 0단계까지 올라갔을 때 빠져나오셔야 돼요. 탈출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부동산 정책 다시 좋게 나온다, 그때 다시 사도 늦지 않아요. 그때 다시 사도 늦지 않고,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3거래일간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 여기서 3거래일간 분할 매수하는 거고, 마이너스 단계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겠죠. 추가 매수 하는 거고, 0단계까지 반등 나왔을 때 빠져나와야 돼요. 여기서 조정이 길어지는 거는 아직까지 이 종목에 모멘텀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뭐 새로운 뭐 이슈가 있거나 한다면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다. 여기까지 반등은 나올 수 있고, 이때 탈출을 하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 0단계를 강하게 돌파하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0단계를 돌파하고 나서 이렇게 좀 지지하는 흐름이 나온다 했을 때, 그때 다시 재매수를 하면 됩니다. 늦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0단계가 올라갔을 때 매도 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한 번 정도 진행해서 평단 낮추셔야 돼요. 여기 0단계 아래로 평단 낮추시고 0단계가 올라갔을 때 수익 매도로 나오시는 전략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쪽은 모멘텀 부족이에요. 정부가 재개발, 재건설 해야지 이 전반적으로 건설주들은 살아날 수가 있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정부 정책은 제가 관여를 못하죠. 정부 정책은 지금 민주당이나 아니면은 대통령이 정책을 잘 펼쳐가지고, 국토부 장관하고 정책을 잘 펼쳐가지고 서울의 수도권의 부동산 재개발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계속 안 좋아요. 실적도 안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0단계에서 탈출하시면 되죠. 삼성전기는 제가 뭐라 했어요? 마이너스 1단계 추가 매수 하라 했잖아. 여기서 추가 매수 했었어야지. 추가 매수하고 0단계에서 빠져나오라 했잖아요. 0단계 빠져나오면 되죠.
끝이죠. 0단계 두 번이나 기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인 거예요. 욕심. 여기서 0단계에서 빠져나오면 되는데 못 빠져나온 건 욕심이고, 만약에 여기서 들어가더라도 50%만 들어가야 돼요. 내가 여기 사고 싶다 하더라도 50% 사고 마이너스 1단계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반등 시에 0단계에서 빠져나오는 게 좋죠. 삼성전기는 0단계를 뚫으면은, 얘가 0단계만 뚫으면은 더 갈 수 있습니다. 그 0단계를 못 뚫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지금 0단계를 못 뚫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돌파 시도는 나오고 있다. 돌파 시도는 나오고 있는데 돌파가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돌파가 나와야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돌파 나오면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냐? 제가 말했잖아요. 고점과 저점 연계했을 때 기술적 반등은 한 40%에서 60% 구간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뭐 많이 올라가면 여기까지 2단계? 많이 올라가면 기술적 반등은 요 정도 갈 수 있어요. 1, 2, 3으로 보면 되겠네. 요 정도 갈 수 있고, 얘도 폭탄이 터졌잖아요. 지금 폭탄 터졌으니까 충분히 조정 받아야 되고, 여기 개미들 엄청 물려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한마디로 개미들 살려주진 않겠죠. 그러면은 안 살려준다. 일단 매도 관망해야 돼. 얘도 올라가면 여기서 팔고 나와야지. 왜 안 팔았어요? 0단계 3번이나 하나, 둘, 셋. 추가 매수 기회도 있었고, 추가 매수 기회, 추가 매수하고 0단계 탈출해야죠. 더 갈 수는 있으나, 그거는 제가 말했잖아요. 더 가려면 0단계 위에서 지지하는 흐름 나왔을 때 분할 매수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그때도 50%만 들어가야 되는 거고, 떨어지면 추가 매수 할 돈은 남겨놔야 돼요. 0단계를 돌파하고 지지하는 흐름 나올 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 그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약에 내가 샀어. 그럼 50%만 살아있잖아. 3거래일간 분할 매수해서. 그럼 마이너스 단계에 떨어졌잖아요. 추가 매수 해야죠. 여기서 50%. 반등 나왔잖아요. 그 수익 매도네? 수익 매도 하면 되죠. 근데 그런 기회가 지금 뭐 여러 번 있었는데 이걸 들고 있다? 그거는 잘못된 투자다라는 거고요. 삼성전기는 충분히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보고, 얘가 제대로 올라가려면 0단계를 지지하는 흐름이 나와야 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올라가면 엄청난 매물이 많이 쏟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힘듭니다. 사실 추세가, 이미 시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추세가 차례차례 다 무너졌어. 그러면 이 추세가 무너지는 게 다 저항이야. 그러면 올라가는데 매물 소화하고 제대로 올라가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얘는 결국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등 시 탈출을 해야 돼. 탈출하고 나중에 다시 들어가면 되죠. 0단계 올라가면 팔면 됩니다. 쉽습니다. 더 갈지 안 갈지는 나중에 보고 판단하면 되겠죠. 그거는 우리가 하지 말고 직접 목격을 하고, 0단계 위에서 좋은 흐름 나오고 목격하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걸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 어제 제가 정혜원방에 추천 나간 거 있잖아요. 한국 화장품 제조를 보면 이렇게 0단계 위에서 0단계를 돌파하잖아요. 0단계 돌파하고 어떻게 돼요? 0단계 돌파하고 나서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고 슈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살 기회는 충분하다고.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서도 분할로 들어갈 수 있고, 여기서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분할로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그러니까 0단계를 돌파하고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그때 들어가는 게 가장 좋아요. 돌파할 때 들어가도 되는데, 돌파할 때는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분할로 좀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올 때 여기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삼성전기는 아직까지는 돌파는 시도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안착을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더 걸린다 봐야겠죠. 그러니까 떨어질지 올라갈지 그거는 예상이잖아요. 예측. 예상의 영역이 예상은 뭐예요? 틀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항상 예상을 하잖아. 뭘 해도 우리가 로또를 할 때도 예상 번호를 찍듯이 예상을 하는 거지, 이게 100% 맞는다는 건 아니에요. 예상을 하는 것이고, 틀릴 경우를 대비를 해야겠죠. 제가 틀릴 경우 대비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3거래일간 분할 매수 하시고요. 그 다음에 50% 현금 보유 하세요. 현금 보유. 그리고 분산 투자 하세요. 분산 투자. 예상은 하되 틀릴 경우를 대비하라. 3거래일간 분할 매수, 50% 현금 보유, 분산 투자 하시면 됩니다. 자, 성호전자도 얘는 보면은 저평가죠. 보면은 PER이 4배밖에 안 되죠. 4배. 그리고 내년에 가면은 단기 순이익이 좀 감소를 해요. 내년에. 그런 컨센이에요. 컨센과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측이죠. 이것도 증권사 예측인데, 보면은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PER이 18배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3년 뒤에 보면은 한 7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20배에서 30배는 줘야 되거든요. 20배에서 30배 정도는 줘야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저평가잖아요. 3년 뒤에 봤을 때도 지금 저평가죠. 그러면은 얘를 내가 3년간 끌고 갔을 때 그 사이에 만약에 PER이 30배 나오려면은 지금 주가 대비해서 한 3배, 4배는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2만원이면은 6만원 정도까지는 한번 중간에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3년 내에 6만원까지는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지금 저평가니까, 적정평가로 올라가면. 근데 그 대신에 실적이 이대로 컨센 대비 더 좋게 나오거나 컨센만큼은 나와줘야겠죠. 근데 컨센을 달성을 못하거나 할 수는 있어요. 보면은 영업이익을 보셔야 되는데, 이 영업이익률이 올해만 400% 증가하고, 내년에도 140% 증가하고, 내후년에도 111% 증가합니다.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 60%씩 매년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성장주예요. 성장주야. 그죠? 그것도 인공지능 성장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세력이 충분히 해먹고 털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갈 여력은 있습니다. 저평가의 성장주기 때문에 올라갈 여력은 있고요. 지금 마이너스 3단계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야 돼요. 추가 매수해서 평단을 낮추셔야 되고 0단계까지 올라가면 한 방에 돌파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매물이 많죠. 그러니까 얘는 저평가고 실적 성장세도 좋기 때문에 매물대를 돌파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매물 소화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는 근데 예측이죠. 예측이기 때문에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 반등을 보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0단계 부분에서 일단은 매도를 하고 나중에 0단계 위에서 다시 좋은 흐름이 나올 때 재진입을 여부를 결정을 하고 그때도 50%만 사야겠죠. 50%만 사고 나머지 절반은 혹시나 떨어지는 걸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충분히 성장 가능성과 저평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단기 수급으로 인한 급락이 나왔고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으로서 0단계 부분에서 매도 후 관망하시는 게 좋다. 그런데 0단계를 강하게 돌파하거나 강하게 돌파라는 것은 상한가라든가 20% 이상 적어도 20% 이상 15% 이상 장대 양봉이라든가 강하게 이 0단계를 강하게 돌파할 때는 홀딩도 가능하다. 홀딩 그때는 홀딩 그 다음에 내일 바로 무너지는 주가가 나온다면 바로 매도 하지만 내일도 무너지지 않고 지지를 하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계속 홀딩을 하시면서 0단계에서 돌아서는 흐름에서 추가적인 시세도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0단계까지 갔을 때 윗꼬리가 나온다거나 흐지부지하게 돌파 못하는 흐름, 거래량도 안 터진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일단 매도 후 관망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종목 지금 현재 추가 매수로 평단을 낮추시는 게 좋고 반등이 나왔을 때 정리하고 나오시기 좋아요. 여기를 돌파할 수도 있고 돌파하고 더 갈 수도 있지만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고 일단은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를 욕심 부리지 마시고 요 정도는 기술적 반등, 과대 낙폭에 따른 어느 정도 회복은 나올 수 있다 했잖아요. 여기까지 올라간 게 한 40% 회복으로 보이는데 50%, 40에서 50% 회복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이상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한다. 왜냐면은 이슈도 있어야 될 것이고 수급도 여기서 이 매물, 엄청난 매물, 여기 개미들이 엄청나게 많이 물려있을 건데 요 매물을 소화하려면 엄청난 이슈가 발생을 해야 되고 세력이 들어와야 돼요. 세력이 들어오면서 이 매물을 소화하면서 추가적인 시세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나올지 안 나올지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0단계에서 정리하고 나중에 흐름을 보고 다시 들어가든가 결정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은 과대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시고 추가 매수 대응하는 게 좋다.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라 봅니다. 이미 마이너스 3단계 이탈의 저점이 나왔고 지금 저점이 나온 다음에 지금 우상향 저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흐름을 예상해 본다면 이런 식으로 회복하는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이 0단계도 한 요 정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회복하는 흐름이 나오다가 나중에 0단계를 뚫고 간다면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것이고 0단계를 뚫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저점 개미 털기가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어느 시점 가다가 급등이 나오겠죠. 그래서 근데 급등이 나오는 조건은 실적이 개선돼야 돼요. 이거 컨센보다 더 좋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실적이 컨센보다 실적이 안 좋게 나와버리면 오랜 기간 침체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0단계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0단계를 고점으로 해서 우하락 조정을 급격하게 받을 수 있는데 요거는 실적 악화가 됐을 때 급격한 하락을 보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최악의 상황까지 고민하셔야 되고 일단은 0단계까지 올라가면 반등 시 탈출을 하시고 나중에 상황 보고 어떤 상황이 나올지 모르죠. 나중에 상황 보고 다시 들어가든가는 나중에 결정하시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맨날 진단하고 있잖아요. 얘는 추가 하락 가능성은 적어요. 그 대신에 상승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상승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재미가 없다는 거고 이번에 상승 나오면 0단계 보고해서 일단은 저 같으면은 비중 축소,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0단계에서 한번 비중 축소하거나 저라면은 매도를 합니다. 매도하고 다른 종목을 볼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삼성은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물려있어요. 여기 진짜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물려있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본전만 와라, 본전 놓으면 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올라가면은 본전 매도세 나오고 올라가면은 본전 매도세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물 소화를 해야 제대로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방향성 자체는 상승이다. 방향성은 상승이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두고 가실 분들은 중장기로 볼 거냐, 중장기로 볼 거면 그냥 두고 가도 돼요. 중장기로 볼 거냐 아니면 나는 단기로 볼 거냐에 따라서 나뉘는데 만약에 중장기로 볼 거면 그냥 두고 가도 돼요. 그러면은 매물을 소화하든 말든 어차피 나는 10년 뒤를 보면은 매물을 소화하고 급락이 나오든 말든 결국엔 내가 10년 뒤에 팔 거면 그 10년 뒤에 올라가 주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는 중장기가 아니라 단기로 볼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올라가면은 비중 축소 또는 매도 후 반망하시는 게 낫고 0단계 위에서 다시 기회를 줄 때 그때 분할 매수 하시면 되고 굳이 이거를 돌파할지 안 할지 알 수도 없는데 여기서 매도 안 하고 있다가 계속 이렇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식으로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막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해봐요. 그러면 수익이 안 나잖아요. 시간만 가고 수익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런 식으로 간다고 했을 때 여기서 팔고 다시 사고 팔고 다시 사고 팔고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사고 팔고 하는 게 훨씬 나은데 여기서 계속 그냥 부유하고 있으면 시간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0단계에서 일단 매도하고 혹시 떨어지면은 다시 여기서 모아가도 된다. 그러니까 굳이 0단계 돌파할지 안 할지 알 수도 없는데 여기서 끌고 가지 말자 라는 말씀 드리고, 만약에 여기를 돌파한다고 했을 때 다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전자 1차적으로 여기서 다시 관심 가져봅시다 라고 말씀드리는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얘도 여기서 다시 모아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다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뭐 50만원 이상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걱정하면 되는 문제고,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이 30만원이 넘어가면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일단은 매도 후 관망하자,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오르비텍 보자. 오르비텍 보면은 지금 PER이 131배네. 131배 오르비텍. 그리고 적자구만. 그러면 생각을 해봐. 이게 분기 적자도 났잖아. 분기 적자에다가 작년에도 적자 심했네. 유상증자 있나? 그리고 이게 보면은 고점이 나왔잖아. 이게 고점 폭탄 터졌죠. 폭탄 터지고 급락했네. 지금 마이너스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떨어졌네. 과대 낙폭했네요. 그러면 이 종목도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실적이 악화됐으니까 얘는 0단계 돌파 가능성이 적죠. 실적이 악화돼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0단계가 고점일 가능성이 큰 거야. 이런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돌아서 버렸죠. 근데 매출은 늘었네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돌아서서 당연히 지금 2분기 실적 어떤지 확인해야겠는데, 2분기 실적 나왔나요? 이거 실적 확인하면서 가셔야 돼요. 실적을 확인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 실적 확인하고 실적 돌아서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실적 돌아서면은 지금 PB 같은 경우에 그렇게 고평가가 아니거든요. 1.8배 정도면 그렇게 고평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적 확인하시고, 실적 확인하셔야 되고, 일단은 0단계에서 이거는 무조건 0단계 고점입니다. 이런 거는 실적이 안 좋은 거는 0단계 고점의 확률이 매우 높아요. 0단계 고점의 확률이 80%니까 일단은 0단계가 올라가면 무조건 탈출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실적이 개선 안 되면 계속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떨어져요. 실적이 개선 안 되면 0단계를 타고 계속 떨어집니다. 0단계 돌파 못하면서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얘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3단계 추가 매수 하시고 0단계 부근에서 매도 하시고요. 만약에 여기가 수익이 아니야, 내가 이거는 무조건 손절하기 싫어, 그러면은 실적이 개선될 때까지 그냥 무작정 들고 가다가 나중에 실적 돌아서면은 그때 추가 매수해서 평단 낮추고 반등시 빠져나오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떨어질 때까지 그냥 계속 냅뒀다가 나중에 실적이 돌아서 그거 확인하고 마지막에 추가 매수 딱 해가지고 반등시 탈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는 0단계 되면 무조건 탈출해야 돼. 0단계도 이게 점점 낮아지니까 잘 보셔야 돼. 주위에서 실적이 마이너스 돌아섰네, 그런 거 안 좋은 거예요. 로보티즈는 봐, 성장세가 엄청나잖아. 이거는 성장세 엄청나잖아요. 매출 봐, 매출이 60%, 80%, 70%. 이거는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엄청난 성장세. 로봇 주고 엄청난 성장세. 얘는 로봇 주는 실적 안 봐요. 그 대신에 매출 증가 이런 거 봐야죠.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하죠. 지금 3년 동안 보면 이 뒤에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로보티즈는 성장성이 매우 높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가로 본다면 PER이 싼 건 아닌데 실적 성장세가 매우 높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0단계에서 이번에 빠져나왔어야 했는데 추가 매수 하시고 여기서 마이너스 2단계 추가 매수, 마이너스 1단계 추가 매수 하고 0단계 터치했는데 여기서 나오셔야 했죠. 여기 0단계 정확하게 터치했는데 매도 후 관망하라고 했잖아. 아무튼 만약에 지금 사셨다고 하면 30만원에서 일단 매도 후 관망하세요. 아니면 30만원을 만약에 장대 양봉으로 돌파한다, 그러면 홀딩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더 갈 거예요. 그래서 이 30만원 로보티즈는 30만원에서 어떻게 되느냐,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느냐 아니면은 또 윗골이 나오면서 또 밀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밀리면 안 돼요. 0단계를 돌파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0단계 돌파 못하면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2단계까지는 다시 안 떨어질 것 같아. 여기까지는 안 떨어질 것 같고 마이너스 1단계와 0단계를 왔다 갔다 하지 않겠어요? 제 생각은 그런데. 근데 만약에 0단계를 강하게 돌파하면은 시세가 쫙 나오겠죠. 시세가 쫙 나올 수 있죠.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2단계 부근에서는 일단 50% 이상 팔아야 돼요. 2단계 부에서. 그 다음에 더 간다면은 최종까지 볼 수도 있겠죠. 그거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만약에 로보티즈를 들고 간다면 지금 내가 샀어. 그러면 0단계에서 매도 관망하거나 0단계를 강해 돌파할 때는 홀딩을 해보겠어요. 아니면은 뭐 애매하다 싶으면 일단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하면 파는 거야. 잘 모르겠으면 파는 거고, 와 이거 대박이다, 확실하게 뚫래? 그러면은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뚫는다고 했을 때, 홀딩 한다고 했을 때는 2단계 부분에서 50% 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서는 10% 정도 남겨놓고 다 팔거나 전량 매도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SK하이닉스는 더 안 빠질 것 같아요. 여기가 저점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점일 것 같고, 얘도 여기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하는지는 더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개인들이 여기 물려있어. 지금 보면은 여기 물려있고, 여기 저점이라고 산 놈들 물려있고, 여기가 엄청난 매물대예요. 지금 0단계가 엄청난 매물대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는 쉽지 않다. 한 방에 돌파는 쉽지 않다. 많이 돌파하더라도 여러 번의 시도가 있어야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SK하이닉스를 내가 들고 있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정도에서 일단은 매도 할 것 같아요. 매도 후 감망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시 살 때 사더라도 일단은 팔고 볼 것 같아요. 일단은 팔고 볼 것 같다. SK하이닉스를 제가 들고 있다면 210만원에서 일단 매도 후 감망할 것 같습니다. 뭐 아래에서 더 살 건 사고 아래로 다시 사면 되잖아요. 팔고 떨어지면 더 사면 되지. 아니면 올라가서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면 다시 사더라도 일단은 팔고 볼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태성은 적자 전환했네. 적자 전환. 그리고 예전에 이거 많이 해먹었는데 2분기까지는 그래도 흑자 전환했다. 2분기가 흑자 전환했는데 PBR이 11배면은 엄청 고평가 상태인데 지금 이거 얘도 과대 낙폭에 따른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마이너스 3단계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데 얘도 0단계 되면 탈출하세요. 실적이 안 좋잖아. 일단 흑자 전환 하긴 했는데 너무 미미해. 매출이 200% 급증하긴 했네. 얘는 컨센이 없어갖고 애매하긴 한데 PER이 지금 500배네. 500배 고평가네요. 500배 고평가. 얘는 고평가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들고 있다면 0단계에서 다 팔고 도망갈 것 같아요. 0단계에서 다 팔고 도망갈 것 같아요. 이거 만약에 들고 있다면 추가 매수해서 과대 낙폭했으니까 추가 매수해서 기술적 반등해서 도망가야죠. 여기서 과대 낙폭했잖아요. 추가 매수한 다음에 기술적 반등 나왔을 때 도망.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얘는 급 나갈 겁니다. 이렇게 지금 500배 고평가니까 어느 정도 떨어져야 되노 이게. 근데 성장세 계산했을 때 얘는 적어도 10,000원까지 떨어질 것 같은데, 얘는 반등 시 탈출해요. 탈출. 고평가. 얘는 땡큐 하고 나와야 돼. 올라가면. SPG도 로봇주야. 제가 로봇주 괜찮다 했잖아요. SPG. 근데 로봇주는 보통 실적을 안 보긴 해요. 삼성 자산운용에서 들어와 있구만. SPG 같은 경우에 0단계 돌파 시도를 여러 번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여기서 다 실패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이너스 단계 추가 매수 해야겠죠. 그 다음에 0단계까지 반등 나오면 일단 매도 감망하시기 바랍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0단계를 돌파하고 지지하는 흐름이 나와야 추가 상승이 가능하고, 여기서 0단계 돌파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시고 반등 시에 빠져나오시면 수익입니다. 수익. 그죠? 여기서 1차 분할 매수, 2차 매수하고 0단계까지 올라가면 수익이잖아. 그럼 매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근데 0단계를 상한가로 돌파하거나 강하게 돌파한다 했을 때 홀딩해야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0단계를 강하게 돌파할 때는 홀딩하세요. 왜냐면은 그때 되면 막 초급등 나올 수도 있거든. 그때는 홀딩해야 돼. 그런데 SK하이닉스는 결국에는 전고점까지 올라간다 봐요. 길게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고점까지 올라간다 봅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10만원 돌파 관건입니다. 이게 돌파 못한다고 한다면 오랜 기간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 후 관망. 차라리 저가에 다시 공략하는 게 낫다 이 말이죠. 4848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를 단기간 돌파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매수를 반복하는 수밖에 없다. 이걸로 SK하이닉스로 단기간 수익 보려면 샀다 팔았다를 이렇게 반복해야 되고요. 나중에 이 0단계를 뚫었을 때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돌파를 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어요.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저는 몰라요. 일단은 0단계를 고점으로 해서 단기간 한번 한 번이라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 그 다음에 올라가거나 돌파 못하면 계속 이런 식으로 예상합니다. VM 만약에 내가 이 종목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할지 말씀드릴게요. 성장세도 좋고 좋아요. VM. 근데 한번 이게 고점이 나왔잖아요. 최종 단계 뭐라 했죠? 최종 단계는 고점이라고 했잖아요. 고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최종 단계 가면 뭐라 했어요? 90% 정도는 매도해라. 90%에서 100% 매도해라 하죠. 제가. 그러면 여기서 90% 100%를 매도를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고점 나왔고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데 마이너스 단계에서는 추가 매수해야겠죠. 만약 물려있다면. 얘는 지금 추가 매수. 지금 만약에 제가 이 종목 들고 있다면 만약에 여기서 물렸다 뭐 어디서 물리던 간에 추가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해야 됩니다. 추가 매수 한번 진행하시고, 지금 우상향 쌍바닥 나왔거든요. 얘는 반등 가능성 높아요. 실적도 좋기 때문에 이번에 0단계 돌파 가능성 높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냐면 0단계를 뚫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거든요. 실적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자신있게 추가 매수하겠는데, 자신있게 본격적으로 올라가려면 0단계 부분에서 사는 게 가장 좋고, 지금 여기서 산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일단 0단계까지 기술적 상승 먹는 거거든요. 여기서 기술적 상승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0단계에서 원칙대로 하자면 마이너스 단계에서 산다는 거는 0단계에서 팔겠다는 생각으로 사는 거고요. 0단계를 상한가 또는 강하게 돌파하지 못할 경우에 매도를 하세요. 그 다음에 다시 재매수를 하면 돼요. 다시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재매수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매도 관망하시면 돼요.
지금 산다는 거는. 그리고 나중에 산다는 거는 나는 이거를 관망한다라고 하면 관심 종목 해놨다가 나중에 0단계 돌파하고 좋은 흐름 나올 때 그때 모아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러니까 0단계를 넘어갔을 때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자, 보시면 예전에 주가를 흐름을 보시면 마이너스 단계에서는 2개월 동안에 수익이 없죠. 2개월 동안에 수익이 없고 흐지부지하게 거래량도 없고 흐지부지한 흐름을 보이다가 보시면은 0단계를 돌파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본격적으로 급등이 나옵니다. 0단계를 돌파하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단계에서의 시간과 0단계를 돌파 후의 시간을 보면은 급속도로 달라지죠. 0단계 밑에서는 거의 뭐 같은 기간이지만 수익이 없다라고 하면 0단계를 돌파한 뒤부터는 같은 기간이지만 수익이 극대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는 0단계, 1단계에서 사는 게 가장 좋고,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 단계에서 산다면 0단계까지 일단 목표가를 보고 가자. 왜냐면 0단계 돌파할지 안 할지 나 몰라요. 그는 돌파를 해봐야 아는 겁니다. 이렇게 0단계 부근에서 산다라고, 0단계 1단계 사이에 산다라고 하면은 빠른 시간에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구간 0단계 1단계 부근에서 산다라고 했을 때 빠른 시간에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마이너스 단계이기 때문에 0단계까지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거지, 이게 뭐 0단계를 뚫는다라고 가능성은 높아요. 실적을 봤을 때 가능성은 높아요. 돌파할 가능성은 높은데 100%는 아니에요. 100% 아니다. 그렇게 되면 알 수 없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0단계에서 강하게 돌파 안 나오면 일단 매도 관망해라는 게, 모른다. 나도 이거 돌파할지 안 할지 그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 가능성은 높다. 돌파 가능성은 80% 이상 되는 것 같다. 실적 봤을 때. 근데 못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안전하게 한다면 0단계에서 일단 매도 관망하시는 게 좋고, 중장기로 보는 거는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고, 금호타이어도 좋잖아요. 얘는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이게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성장성을 봐야 돼. 성장성.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장성이 가장 중요한 거고, 두 번째로 보는 게 저평가냐를 봐야 돼. 저평가.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적정 주가가 있잖아요. 적정 주가가 있으면,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적정 주가가 올라가고 다시 떨어져요. 저평가되고 적정 주가 떨어지고 이렇게 가는 거. 근데 성장성이 높은 종목은 어떻게 가냐면, 성장성이 높은 종목은 어떻게 되냐, 적정이 여기야. 그러면 성장성 높은 종목은 적정까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간다고. 적정이 저점이고 성장성대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간다고. 그런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성장성은 2년치 성장성은 확실해. 제가 봤을 때 2년치 성장성이 확실한데 그 뒤로 성장이 불확실해. 왜냐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야. 지금까진 그랬어.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사이클 산업이야. 앞으로는 장기 계약이 늘어나면서 사이클 산업 아닐 거다라는 얘기는 많지만,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는 사이클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2년 뒤까지는 성장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성장이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평가 상태 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적정이 있고 저평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성장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정과 저평가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성장주로 보느냐 아니면은 가치주로 보느냐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가치주로 봐요. 왜냐하면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2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 실적이 박살날 수도 있어.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 그래서 금호타이어 설명하다가 왜 그걸 설명하냐, 얘는 성장세가 약하죠. 성장세가 약해. 얘는 가치주예요. 가치주. 그죠? 가치주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최근에 호남 반도체 엮여가지고 갑자기 성장세가 부각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성장세 더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 테마주 성격을 보시고 2단계 부분에서 될 수 있으면 짧게 보시는 게 나아요. 여기서 정리하시고, 테마주고 성장성이 좋을 거다라는 추측인데 몰라요. 아직 호남 반도체 아직 삽도 안 떴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테마라는 거야. 아직까지 테마주고, 나중에 삽을 떠야 돼. 삽을 뜨고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성장세에 대해서 올라갈 거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지만, 아직까지 삽도 안 떴고 할 거다라는 그냥 계획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마주 성격을 보셔야 돼. 그러면은 짧게 보셔야 돼. 그러면 이 테마주는 어떻게 가느냐, 이슈가 있을 때 반짝했다가 급락, 이런 식으로 가거든. 그러면은 이번에 올라갈 때가 재수가 안 좋으면은 2단계가 고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될 수 있으면 파는 게 좋죠. 덕산하이메탈은 어때? 저평가죠. 성장세도 좋습니다. 근데 주가 왜 떨어졌냐? 여기 최종 단계 찍었잖아요. 최종 단계 보세요. 최종 단계 정확하게 고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3단계 기법을 봐야 되는 거예요. 3단계 기법. 정확하게 고점이잖아.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단계에서 제가 반등 나온다고 했잖아. 정확하게 마이너스 단계 추매했으면 어떻게 됐어? 0단계까지 기술적 반등 나왔죠. 그럼 여기서 또 빠져나올 수 있었잖아.
못 빠져나왔네? 그거 어떻게 되냐? 또 떨어져. 그럼 마이너스 2단계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얘는 과대 낙폭 상태예요. 제가 봤을 때. 과대 낙폭 상태고 다시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성장세와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다시 0단계가 올라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뚫을지 안 뚫을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이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추가 매수를 해야 돼. 추가 매수에 평단을 낮춰야 되고 0단계에서 일단 빠져나야 돼.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어. 왜냐면 실적 성장세가 있기 때문에 얘는 0단계까지 기회를 계속 줄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는 0단계를 뚫겠죠.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오는데 0단계를 안 뚫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0단계를 언제 뚫을지는 몰라. 왜냐면 이미 시세가 다 나왔기 때문에 0단계를 언제 뚫을지 모른다. 하지만 결국엔 뚫을 거다. 그러면 얘는 실적이 꺾이지 않는 이상 중장기로 보고는 그냥 가져가도 되는데 단기로 본다고 했을 때는 0단계에서 매도하고 관망하고 나중에 0단계 뚫었을 때 다시 재진입하거나 떨어질 때마다 사고 0단계에서 팔고 그런 식으로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